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을 띄웠고요. 그래서 먼저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기 파이썬 파일에 가보시면 여기 파일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파일 탭을 클릭을 해가지고 오픈 파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생성해 놓은 파일이 있으면 이걸 클릭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폴더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폴더를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은 이 경로가 그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저는 그냥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든 거죠. 파이썬 파일은 여기 좌측에 new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그냥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하시면 되고,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파이, .파이가 파이썬 파일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파이썬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그리고 이거 코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냥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코드가 세 줄이 있으면 첫 번째 줄 먼저 해석하고 두 번째 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코딩을 한다. 논리의 흐름대로 어, 코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쯤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기호와 숫자,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파이썬을 비롯해서 모든 코딩 언어가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거를 출력하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 있겠죠. 근데 유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숫자와 문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숫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1, 2, 3, 4, 5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문자는 따옴표를 쳐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리고 SS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따옴표가 쳐져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네, 안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도 이거는 파이썬에서 숫자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옴표 여기 하나 쳤잖아요. 쌍따옴표 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따옴표를 치든 두 개의 쌍따옴표를 치든 똑같은 문자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 치고 여기 뒤에 두 개 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 쳤으면 뒤에도 하나 쳐야 됩니다. 무조건. 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을까요? 기능을? 같은 기능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표기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가도 그냥 무조건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처리를 하는 거고, 숫자는 그냥 숫자는 그 따옴표 없이 뭐 그런 숫자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문자와 숫자 이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연산을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킨다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 덧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러려면 파이썬 코딩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값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뭐냐면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라는 거는 이름을 임의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1, 2, 3 이렇게 정수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정수를 뜻하는 그냥 인티저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퀄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퀄은 이 변수에 무엇을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썼다 하면은 이 인티저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를 넣은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문자도 넣을 수 있겠죠. 아까 숫자라는 그 데이터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가를 인티저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티저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뭐 포문을 쓰든 뭘 쓰든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학 공식 쓴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a a 플러스 1 이렇게 수식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a라는 변수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그럼 a가 1이 들어간 상태죠. 여기서 a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1이 저장이 됐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될 때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여기 a가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a 값은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가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최종 a의 값은. 그러니까 네. 여기 이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2번 줄에서는 a를 1이라는 숫자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3번으로 내려와서 이 a라는 변수가 아까 두 번째 줄에서 1로 저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넣어지고 그다음에 1을 더해서 최종 a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의 결과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출력하는 함수가 prin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rint 함수에는 당연히 변수도 넣을 수 있고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음. 변수는 그냥 이렇게 변수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2가 나오죠? 네. 최종적으로 세 번째 줄에서 아까 2로 우리가 최신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그냥 2로 출력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겠죠. 1도 넣을 수 있고요. 아까처럼 뭐 문자열, 가, 그리고 또 문자열 이렇게 따옴표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가. 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A 값 2, 그리고 1, 가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안에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변수는 그대로 넣으면 되고 숫자도 아까 따옴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식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5개를 맞추게. 네, 이해돼요. 응? 네. 그래서 이 수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서 이 이퀄이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이제 조건문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퀄 두 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여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따옴표 하나, 그 이퀄 하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퀄 두 개는 비교 연산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if문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겠네요. 일단 연산자 기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문자,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연산을 해야겠죠. 숫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덧셈, 뺄셈, 나눗셈, 곱하기가 되겠죠. 근데 문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에 10을 넣었어요. 근데 그리고 B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더하기는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냥 수식 쓰는 것처럼 A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프린트 함수를 써서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연산 과정을 이렇게 다 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곱하기도 당연히 그 수식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A 곱하기 B. 그리고 빼기도 있겠죠. A 빼기 B. 프린트 나누기가 이제 좀 다른데 A 나누기 B는 이거는 이제 몫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누면 3.3333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몫을 3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제 0.3333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몫 3만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추출하는 거는 근데 사실 이것도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고 다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0.333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몫이랑 같이 나오네요. 아, 네, 여기 더하기 13 나왔고, 곱한 결과 30 나왔고, 빼기 7 나왔죠? 네. 이게, 이 슬래시 두 개가 몫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열도 한번 볼게요. 문자도 한번. 가가 있고, B는 나라는 문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안녕, 안녕, 그리고 반가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 더하기 2, B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 그리고, 빼기는 이게 안 됐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개념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예, 빼기는 안 되네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더하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면은 그냥 이 문자열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을 띄워놓으면 공백도 그대로 더해집니다. 보시면은, 네, 안녕, 반가워. 여기 하나 공백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도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가로에 네, A 플러스 B 할 때, 네, 유튜브 같은 데 예제 보면은, 네. 더하기 사이를 띄더라고요. 공간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냥 띄워도 되고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하나 뭐 점이 뭐고 이런 하나하나 의미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우리가 숫자하고 문자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를 하나씩만 다뤘는데 우리 파이썬을 코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룰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입니다. 대표적인 많이 쓰는 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그 개념이 헷갈린다. 설계하다가 나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그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검색하면 바로 다 나오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리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루기 위한 겁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숫자로도 구성이 될 수 있고요. 1,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짬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여러 개를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숫자는 제한이 없고요. 숫자와 문자 표기법처럼 이렇게 숫자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 문자는 따옴표를 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 3, 안녕.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 데이터도 데이터고, 이 리스트 자체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니까 당연히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름을 임의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이제 그 설계자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네. 리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섞었으니까 믹스 리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콜은 넣는다고 했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랭귀지 이렇게 랭귀지 리스트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기 데이터 죄송합니다. 요거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 이 리스트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로 부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원소를 인덱스로는 우리가 0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프린트 함수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랭귀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여기. 네,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중괄호 치고 0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은 2가 됩니다. 첫 번째 원소를 뽑은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프린트 함수를 써서 두 번째 원소를 1이라고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소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네 번째 원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원소 안녕, 그리고 네 번째 영문 원소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요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리스트 명이랑 인덱스로 표기돼 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이지 사실은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프린트 안녕. 이것도 프린트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숫자나 문자열 데이트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 원소들도 당연히 연산이 가능하겠죠.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첫 번째 원소랑 두 번째 원소랑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고 당연히 더하기 요거를 이렇게 더해서 또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또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은 네, 5가 나오죠. 2하고 3 더한 거.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프린트 2 더하기 3. 그리고 이게 결국엔 또 프린트 5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드를 봤을 때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숫자 연산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포문이나 if문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도 이런 원리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 숫자를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서 더하기도 했으니까 빼기도 가능하겠죠. 빼기도 해보겠습니다. 빼기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게 지금 랭귀지 리스트 0이 이게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뭐 인자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곱하기가 되겠죠. 곱하기가 되고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나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워보고 다시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산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리스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리스트도 이 정도만 알면은 이제 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찾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죠. 잠시만요. 물론 지금 GPT를 쓸 수도 있는데 GPT를 쓰면은 이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파이썬 아까 리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 한글로 된 문서도 있고 이렇게 파이썬 공식 문서도 있습니다. 가장 공식 문서를 보는 게 사실 정확한데 공식 문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식 문서를 조금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공식 문서를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우리가 아까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간단한 것만 했는데 리스트에 이렇게 뭐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어떤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이 리스트를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할 때 이제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음. 리스트 기본 설명이 있을 텐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예,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 네네. 어펜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건데, 네. 그냥 수기로 입력하면 하는 거랑, 이 네. 어펜드를 사용해서 추가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를 돌릴 때, 네. 우리가 수기로 입력하면은 어떤 정해진 데이터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랭귀지 리스트라는 변수에 여기 네.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수기로 쓰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정해진 값을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코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 처음에 입력한 값은 이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연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결과 값들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수기로는. 음, 그래서 어펜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포문을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어, 뭐 예, 잠깐만요. i는 1이고 여기 뒤에 만약에 지금 랭귀지 리스트라는 문자열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뒤에 나는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리스트가 이렇게 1부터 쭉 해가지고 10까지 원소를 자동으로 추가를 하고 싶다 음, 하시면은 이게 수기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 코딩이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i는 1에 넣고 포문을 10번 돌려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append i 이렇게 치면은 이게 포문이 렌지 함수가 이게 렌지가 0부터 9까지 세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렌지 함수가 렌지 0부터 1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0, 1, 2, 3 이렇게 쭉 세가지고 9까지 세는 거예요. 네. 그거를 for i in range 그러니까 이 range 함수에서 이게 하나씩 개수가 될 텐데 그거를 i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씩 차례대로. 그러니까 음, 처음에는 0이 들어가겠죠, i에. 그러니까 0에다가 1을 더해서 1을 추가하겠죠, 처음에는 이 랭귀지 리스트에. 네. 마찬가지로 1이 0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1이 들어가겠죠. 1이 네. 들어가서 1 더하기 1, 2가 추가되겠죠. 연산이 끝나고 또 2가 i에 들어가서 2 더하기 1 해서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리스트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잠깐만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1, 2, 3, 4,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리스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기로 쓸 거면은 코딩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입력값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 그러니까 원하는 가공된 데이터의 값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가공 과정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펜드를 쓰는 겁니다. 음, 네, 좀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어펜드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죠. 어펜드. 네. 리스트의 끝에 항목을 더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리스트에 스택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3, 4, 5 원소를 포함한 리스트를 저장을 했죠. 근데 어펜드 6을 했어요. 6을 추가했고 또 어펜드 7 추가했죠. 네. 그러니까 그 스택의 결과가 3, 4, 5, 6, 7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내용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게 이 문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되긴 합니다.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치시면은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서 저도 익숙해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리스트가 뭐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설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음. 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기본적인 배경만 알고 계시고 이제 뭐 예제를 풀다가 뭐 필요한 게 나올 거예요. 뭐 그럴 때 리스트 더하기는 어떻게 하지? 리스트 원소 곱하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사전이 딕셔너리 기본 형태가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하면은 뭐 제 이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홍길동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뭐 나이 해가지고 30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 데이터는 이 홍길동이라는 건데 그 홍길동을 지칭하는 명칭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30이라는 데이터를 지칭하는 명칭이 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데이터죠. 데이터니까 변수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딕셔너리 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딕셔너리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키라고 합니다. 키 값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요거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와 value 쌍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량은 당연히 뭐 정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데이터를 또 쓰려면 우리가 꺼내 와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꺼내오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괄호 치고 그 데이터의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름 이렇게 쓰면은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 홍길동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프린트. 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제 나이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 30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샵 하나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된 거는 주석이 되는 거라서 코드 해석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우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지우고 네. 그러면은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네, 잠깐. 네, 보면 홍길동 나왔죠. 이름에 해당하는 값, 밸류. 홍길동이 나왔고 나이에 해당하는 밸류 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그냥 홍길동 이렇게 친 거랑 동일하고요. 이거 나이도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 이렇게 친 거랑 동일합니다. 당연히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참고할 게 문자열은 문자열 간의 연산만 되고요. 문자열하고 숫자 간의 연산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숫자니까 네.
이거 숫자입니다. 숫자니까 여기다가 뭐 3을 더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다가 뭐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문자열 더해줬죠. 홍길동. 그리고 나이 30에 3 더해줬고요. 나이 30에 10을 곱했습니다. 300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라고 숫자를 같이 연산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3,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류가 뜨겠죠.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여기 오류가 뜰 때는 이 타입 에러 이 문을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can only concatenate str to str. 그러니까 str은 문자열을 뜻하고요. 인티저는 정수형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이 1, 2, 3 같은 정수형을 말하는 거죠. 오직 이 문자열은 문자열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간단한 에러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해석이 됐지만 이것도 만약에 모르면 그냥 이 오류문을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또 쉽게 원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코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코딩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셨는데.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유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딕셔너리, 리스트, 변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숫자하고 문자 그냥 가지고 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문자를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연산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는 게 이제 반복문하고 조건문이거든요. 요거 두 개만 아셔도 뭐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연산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그것도 코딩으로 쓰는 거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0까지 더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100까지 연산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쓰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포문은 기본적인 구성이 for 어떤 변수 들어가고요. in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렌지 함수로 범위를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문 변수 들어가고 어떤 리스트의 형태가 되겠죠. 1, 2, 3, 4, 5, 뭐 이런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또 이거를 뭐, 일렬로 이렇게 쭉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일단 설명을 하고 제가 검색을 할게요. 그래서 이 렌지 함수를 쓰는 것은 이제 0부터 99, 여기 끝에 자리보다 하나 작은 숫자까지 세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이 x에 하나씩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i라는 변수에 1을 넣고요. 이 i에다가 우리가 1씩 추가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1이 저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나? 1부터 100까지 표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네요. 여기다가 i. 네.
왜 이렇게 넣냐면 파이썬은 위에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i는 1이고 이 포문은 이제 처음에 x에 0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드리면 x에 0이 들어가겠죠. 최종적인 이 코드 실행 결과는 x에 0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는 print i가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프린트 하면은 당연히 출력 결과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 여기 1이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 포문이 돌아갈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문이 그리고 이렇게 점하고 여기 들여쓰기 한 부분 있죠. 이 들여쓰기 한 부분만 반복하는 겁니다. 음. 여기 나와서 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반복이 안 되고요. 들여쓰기 한 부분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되면은 다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x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아까 0은 다 처리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i는 1이었겠죠? 2였겠죠? 여기서 2였으니까 다시 이 상태의 값이 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i가 이제는 2가 출력이 되겠죠. 그 밑에는 2 더하기 1이 돼서 i 값은 다시 3이 되겠죠.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i는 3이 됐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x 값은 이번에는 2가 될 거고 i는 그대로 3일 겁니다. 그러면 i가 3이었으니까 이번에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줄에 내려오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이번에는 i가 4가 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로 계속 가면은 최종적으로 x가 이제 99가 될 때가 오겠죠. 99. 그리고 어, 잠깐만요. 이게 x가 99, i가 어, 잠깐만요. 2일 때 3이니까 99, x가 99면은 i가 100이 될 겁니다. 100. 그래서 이게 100까지 100일까지 출력이 되겠네요. i가 100이 되니까 i 여기는 100이 되고 그리고 여기 100이 들어왔으니까 i는 이제 101이 되겠죠. 101이 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x가 100이 되고 i가 101이고 101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1이 들어가니까 i가 102가 되겠죠. 그러면 x가 이제 100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99까지 된다고 했죠. 99까지 세고 100, 100까지 세고 i가 101이 되고 이제 x는 99까지 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포문이 안 돌고 이 빠져나오겠죠. 이 최종 문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를 다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 100까지 출력이 됐죠. 1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이제 렌지 말고 포문 그 리스트 방식으로 한번 기재를 해볼게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직접 넣어도 되고요. 당연히 아까 변수에다가 요 리스트를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고 요게 당연히 a라는 변수가 됐으니까 a가 됐겠죠. 이거를 프린트 해서 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우고요. 지우고 네, 1부터 5까지 하나씩 차례로 들어가서 x에 이제 프린팅이 된 거죠. 1, 2, 3, 4, 5. 네,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문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건문하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이제 참 거짓을 따지는 건데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게 참이면은 실행이 되고 참이 아니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if else입니다. 그러니까 if 만약에 어떤 조건이 참이면 이 아래에 있는 코드 1을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이 else문 밑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if a라는 변수에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if a가 1일 때 여기서 이제 비교 연산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퀄 두 개는 a가 1이냐 a가 1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맞다면 이 아래쪽에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이면 프린트 거짓입니다. 라는 걸 이제 출력을 하고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else 문을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트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a가 3이기 때문에 else 문이 돌아갈 겁니다. 보시면 참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1을 넣는 게 아니라 a가 1과 같냐라는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퀄이 두 개면 같냐라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면 a가 1이 아니라면 거짓입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볼게요. 네. a가 1이 아니죠. 그러니까 프린트 거짓입니다라는 이 문구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뭐 1보다 크냐 혹은 1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프린트 거짓입니다 라는 문구를 추출을 하는 거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a가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이 꺽쇠 기호도 이렇게 반대로 칠 수가 있겠죠. 이건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프린트 거짓입니다 라는 걸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a가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if 문이 아니라 else 문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if else 문이 이제 조건문의 기본 골격인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if else만 쓰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네. 때는 else if라고 해서 elif라는 문을 쓰면 됩니다. elif를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1로 기준을 삼았는데 여기서는 a가 2라면 프린트 중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거짓이라는 거를 거짓입니다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요. a가 2일 때는 중립입니다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지도 않고 a가 2도 아닌 경우에는 프린트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모두 아닐 때 참이라는 문장을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아마 3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else문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else if문은
뭐 여러 개, 이거는 뭐 이렇게 수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else 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호도 그냥 우리가 수학 배웠잖아요. 부등호 기호. 이거는 우리가 부등호 기호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교하는 것만 좀 다르지. 그래서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뭐 and 그리고 or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는 4. 잠깐 그러면 프린트 A, O, B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어떠신가요?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네. 그래서 뭐 and나 or 같은 그런 논리 연산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네, 보시면은 이 논리 연산자 and or not의 용법에 관해서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이썬 이거 검색을 할 때도 나 파이썬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파이썬으로 두 개의 변수 비교하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 연산자 이렇게 나오고 음. 네, 여기 논리 연산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여기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A and B. 그러니까 음, 이거 아까 그거 문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용법이 있죠. 자,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는 true와 false 두 가지 결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 만약에 true를 넣고 B에 false를 넣으면 A and B, and를 하면은 false가 되고, 어, 어, 네, 여기 보니까 0이 아닌 건 true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A하고 and true니까 true가 될 텐데, 블랭크. 요거는 그냥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개념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이제 그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논리 연산자도 뭐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 때는 거의 안 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필요한 개념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준비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한 번은 저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가격에 따라, 할인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가격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if문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if문도 당연히 사용되고요. 또 어떤 게 사용될 것 같나요? 딕셔너리로 저기 변수를 정해주고, 아닙니다. 딕셔너리까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리스트. 리스트, 상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렇기보다는 리스트도 쓸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배운 프린트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GUI 디자인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한번 단계적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가격을 넣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음, 가- 어떤 변수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상품의 가격의 역할을 하는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지정하고 그 변수의 가격을 넣는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럼 넣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건문을 통해서 가격에 따라 할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할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이 됐는지, 할인이 가능한지, 할인이 불가능한지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최종 가격을 계산하는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결정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인 가격을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변수를 먼저 정해야겠죠. 변수를 임의의 이름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상징하는 프라이스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주어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의 가격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0. 숫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거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1번을 벌써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가격에 따라서 할인 여부를 해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하일 땐 5% 할인. 그리고 만 원이 넘어가면 할인 1,000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if, else문 배웠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if, else문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조건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조건식 세우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기본 문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건문 if, else, elif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설명을 주로 보셔도 되는데 주로 이렇게 샘플 코드 위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x가 0보다 크면 양수라는 프린트문으로 양수라는 글자를 표기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0보다 크면 양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리고 둘 다 아니면 else 0을 출력한다. 그거를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그냥 가져와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의미를 알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고쳐야 되겠죠. 10,000원 이하일 땐 5%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는 작거나 같은 겁니다. 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X 값은 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10,000원 이하일 때 5% 할인이라고 했으니까 5% 할인은 우리가 0.95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 0.95 곱한 결과를 다시 프라이스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다 쓴 겁니다. 그러면은 10,000원이 넘어가면 할인 안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조건만 있으니까 L if문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되고 10,000원이 10,000원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설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else문은 10,000원보다 큰 경우를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인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인 안 함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벌써 2번 조건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건 할인이 가능한지 할인이 불가능한지 결과를 출력한다 했으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따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 할인을 만약에 여기 12,000원이라서 할인이 안 하면 이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할인을 했으면은 여기서 프린트 할인함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트 요거 if else문도 똑같습니다. 여기 그 들여쓰기 한 부분만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if문이 참이면 네. els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리고 프린트문 쓸 때 문자라고 숫자하고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은 여기 프라이스라는 게 이제 가격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계산한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은 우리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강제로 형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강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r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str 함수로 이 변수를 넣으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뭐 가격이 1,500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 str을 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당연히 이제 문자가 됐으니까 문자와 문자는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하고 원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띄어쓰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할인을 안 하고 가격은 그대로 12,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프라이스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7,000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인 안함 그리고 가격은 6,65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을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6,650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겠죠. 더 깔끔하게. 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소수점을 어떻게 없애지?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파이썬 소수점 없애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소수점 버리고 출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내리면은 여기 똑같은 케이스네요. 1, 2, 3인데 뒤에 소수점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 여기 인티저 정수형으로 그냥 변환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티저 이 정수형으로 강제로 바꾸면 1, 2,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정수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 프라이스가 아까 665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인티저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자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뒤에 소수점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또 6650 이렇게 표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천 단위 콤마 출력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또 뭐 포맷이라는 게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뭐 프라이스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포맷하고 점 D 이렇게 치니까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라는 거네요. 보니까 천 단위 삽입 점 쉼표하고 D 하니까 이렇게 천 단위별로 이게 나눠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또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다 그 6650 제거된 숫자니까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포맷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포맷 나이스. 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볼게요. 어, 뭐를 하나 안 닫았느냐? 네, 이렇게 쉼표까지 들어갔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코드를. 네, 그래서 뭐 포맷이라는 뭐 개념도 나왔고 인티저로 형변환한 개념도 나왔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형변환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여러 번 써보다 보면은 이제 찾아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 함수는 어떻고 용법이 어떻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숙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짤막하게 기초 강의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제 강의 예제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또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은 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진짜, 그래도 요것만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이제 충분히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것만 추렸거든요. 사실 더 네네네.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렇게 일일이 공부해봤자 다 까먹고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음, 직접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이렇게 내가 찾아보고 적용하는 거 요거를 몇 번 반복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풀었던 문제도 사실 여러 번,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해봐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익혀야지 그냥 포맷 함수가 있구나 이거 여기에 뭐 넣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유튜브로 네, 유튜브 링크 보내주신 거 네네네. 보면서
네, 저기 챗GPT한테 네, 그 샘플 코드를 제공한 다음에 네, 일단 문제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네. 두세 번씩 더 풀었거든요. 아, 네네. 잘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드의 구조라던가 이게 어떤 식으로 네, 구조가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눈에 많이 익어가지고 네네네. 약간 영어로 따지면 들리긴 하는데 이제 쓰는 게 조금 아직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네네. 말하는 게 아직 안 되는 아, 네네. 정도 네,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음,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 배우는 거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네. 예, 당연한 거고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제공하는 예제 같은 것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면서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예제에서 드리는 그 예제들도 사실 한 번에, 처음 배우는 분들이 그 한 번에 다 오류 없이 쓸 수 있는 코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 같은 게 발생을 할 건데, 그 오류를 해결하면서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 제가 그때 그 소제목 생성하는 거랑 그, 그 제목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알겠다 하시면은 제가 다시 그 자동 포스팅 제작하는 거, 그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 네네. 저번에 했던 그 예제 같은 경우에 네. 다시 한번 제가 뜯어봤는데 그 소제목 예, 하는 거. 예. 네네. 그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나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 파트너스 API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그 강의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쓰려고 하면 어렵게 보이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하면은 코딩을 할 수가 없고, 여기도 보면은 쿠팡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API 코드거든요. 네네.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여기 뭐 generate hmac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이게 함수거든요. 함수라는 개념인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돼요. 여기 있는 함수들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코드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 generate hmac이라는 함수에서 이런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했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출력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값이 이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 딕셔너리 구조구나. 딕셔너리 구조고 이런 키값이 있고 또 그 키값의 밸류 안에 리스트가 또 첨부가 돼 있구나. 그러면 음, 요거를 어떻게 꺼내 가지고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걸 할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게 활용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하나를 완성해 보면은 조금씩 이런 개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 보시고,
이제 좀 제 그 강의 예제들도 조금 더 연습해 보시고, 이제 그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또 근데 진행을 했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면 또 중단하고 또 그에 맞는 제가 또 뭐 보충을 해드리던 뭐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네, 걱정. 그냥 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동 포스팅 강의요? 네네. 그때 아, 워드프레스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네이버를 좀 먼저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네이버를 먼저 할까요? 네네. 그쪽이 아무래도 좀 흥미가 더 가고 네, 이제 그렇군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네이버 하실 거면은 네네. 저희 그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 강좌에서 네. 셀레니움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셀레니움 파트를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게 다시 코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코딩을 해서